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참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 단어 FM 88.7MHz 화화의 날의 한국이 좋습니다 입니다. 오늘은 세월호 아이들을 기념하여 특집으로 꾸며보았습니다. 세월이 약인가 어언가 10년이 지나 11년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충격은 바다에 출렁이는 물결과 더불어 조금은 가셔지고 피가 흐르던 상처는 보기에 더 힘들었으나 세월은 우리에게 아주 조금은 상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시금 돌이켜보니 여전히 눈앞에 선한 지멀하던 뾰족한 뱃머리와 하늘에서 멍청하게 날고 있던 비행기와 살고자 유리창을 깨들 그 누군가의 모습이 각인된 회역이 다시금 선명해집니다. 저라는 사람은 너무 큰 슬픔을 외면하고픈 성격이라 오늘 읽어드릴 책은 저도 처음 접합니다. 책꽂이에 예쁘게 꽂혀는 있었으나 손을 뻗어 그것을 잡는 것에는 상당히 큰 용기가 필요했다. 이 기회를 빌어 이렇게나마 읽어보니 다시금 선명해지는 하늘이 별이 된 청춘의 아름다움과 풋풋함이었습니다. 노래를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사님이 떨어지는 비에도 꽃은 피어나니까. 세상이 끝날 것처럼
저물어가고 개나 둠 속에 우린 버려질 것만 같은데 야야야야 또 야야야야 더 가지려 했어도 우린 제자리를 맴돌 뿐이야 꽃은 피어나니까 단안고 2학년 1반 유미지 양. 처음 보는 사진 속 너는 참 이쁘구나. 너를 기억하는 모두의 심장 속 너는 우직하고 정직하더구나. 그런 너였기에 친구들을 생각하여 다시 침몰하는 배로 들어갔으니 왜 그랬나고 물어보고 싶었으나 그것이 너라는 사람이라서 그랬겠구나 하고 답은 이미 알고 있는 듯하구나. 지금도 변함없는 생각이 있단다. 너처럼 올바른 어른들이 올바른 일을 했더라면 사고는 방지하지 못했더라도 그 후 3일간 진행된 구조 작업은 잘 되어 너희들이 피지도 못하고 갈 일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란다. 그렇잖아. 아무리 멍청해도 하늘이 3일간의 구조기간을 주었음에도 300명 넘게 수정을 시킬 수가 있겠더냐. 지금도 그런 혼탁한 어른들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단다. 우리는 이쁜 이들의 생명을 다하면 하늘이 별이 된다고 말하지. 죽으면 그만인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들만큼은 하늘의 이쁜 별이 되었을 것이라 굳게 믿고 있단다. 유미지 양,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는지요? 천당 그쪽은 평안하고 괜찮은지요? 아, 가장 중요한 것은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물속에서의 3일간은 생각만 해도 추워요. 그래서 천당에서는 따뜻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정현님이 따뜻한 겨울과 따뜻한 음악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Yeah, bab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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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따뜻한 겨울이 다시 돌아와서 코트에 목도리 스웨터 벙어리 장갑 그런 게 없어도 사실 난 전혀 안 좋아. 내 곁엔 항상 너 곁에 있으니 우리 솔직해져 볼까. 내게 실망한 적 있지. 맞아 나도 너에게 상처받았던 적 있지. 따뜻한 겨울에 눈너가 사라지듯이 지금은 그것도 다 추억이 되졌지만 고마운 마음이 자꾸만이 남아서 내게 해줬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아서 오늘도 전혀 안 추워. 따뜻한 이 겨울엔 내 곁엔 항상 너 곁에 있으니 새하얀 입김 또 흩뿌려지고 꽁꽁한 두 손 주머니 속에 꼭꼭 감춘 채 걸었던 날엔 이런 날 올 줄 정말 몰랐어. 마치 꿈속인 것만 같아. 다시 돌아온다는
곁엔 항상 넌 네가 있으니 미지야, 많이 보고 싶어. 사랑해. 미지야, 길을 걷고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 모두 다 내가 생각나. 너랑 간 피자집 또 가고 싶어. 미지야, 오늘 생일이야. 미지야, 보고 싶어. 너무 많이 보고 싶다. 너희가 너무 보고 싶어. 김범수님이 보고 싶다를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울고 있는 너의 곁에 상처만 주는 나를 왜 모르고 기다리니 떠나가란 말야.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내가 미워질 만큼 울고 싶다. 내게 무릎 꿇고 모두 없던 일이 될 수 있다면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 안 되지만 죽을 만큼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내가 미워질 만큼 믿고 싶다. 옳은 길이라고 너를 위해 떠나야만 한다고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들이 너를 찾고 있지만 더 이상 사랑이란 변명에 너를 가둘 수 없어. 이러면 안 되지만 죽을 만큼 보고 싶다. 죽을 만큼 믿고 싶다.
요미지 양의 어머님으로부터 미지 양에게 이 편지. 미지와 세상에서 가장 닮은 사람, 엄마. 새벽 4시부터 진통을 해서 한 6시간 진통 끝에 애가 나왔는데 너무 큰 거예요. 3.6kg였어요. 보통 애들이 2.8에서 3.2kg인데 니지가 3.6kg로 나왔으니 얼마나 컸겠어요. 아주 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작달막했어요. 허벅지는 탄탄하고요. 먹고 자고 미지 키우는 건 정말 편했어요. 애 때문에 고생한 기억이 없어요. 저는 가정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을 했어요. 그게 늘 아쉬웠어요. 공부를 좀 미친 듯이 해봤으면 싶었죠. 그래서 미지는 초등학교 때부터 꽉 잡았어요. 초등학교까지 학원에 안 보내고 직접 가르쳤어요. 먼저 전과를 보고 쭉 살펴보고 애를 옆에 차고 공부시켰어요. 새벽 3시까지 말이죠. 다행히 애가 잘 따라줬어요. 미지가 좋아하더라고요. 초등학교 받아쓰기도 100점 받아야 되는 거야 했어요.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미지는 대부분 100점 맞았고 어떨 때는 한 학년 동안 장을 30개 40개 우르르 타오는 거예요. 첫 애니까 올인을 한 거죠. 실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미지는 1등도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초등학교를 졸업시킬 때쯤 되니까 너무 허무하다고 할까. 그제야 초등학교 때는 널려야 됐구나 싶어 중학교는 대안학교를 보냈어요. 미지가 대안학교 생활을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미지를 좀 깍쟁이로 봤나 봐요. 입학할 때 1등을 했었나? 단상에서 대표로 선서도 했는데 애가 말을 안 하면 좀 뚱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좀 거리를 뒀나 봐요. 근데 친구들도 미지랑 얘기해보면 딱 알죠. 미지가 좀 허당이거든요. 웃으면 눈이 안 보여요. 내 딸이라 그 모습이 난 제일로 예쁜데 솔직히 요즘 기준으로 보면 예쁘진 않아요. 근데 친구들이 참 많이 따랐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일반고로 가서 적응 못할까봐 걱정했는데 웬걸 무슨 활동, 무슨 모임이 얼마나 많은지. 게다가 2학년 때는 반장까지 했어요. 반장 되던 날 자기가 너무 말을 잘해 애들이 자기한테 완전히 빠졌다고, 동점이 나와 몇 번이나 경선에서 당선됐다고 얼마나 자랑을 해대던지. 나는 혹시라도 거만해질까봐 애가 자랑하면 그냥 듣고만 있었지 칭찬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칭찬에 참 인색했어요. 게다가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잘 들어줄 걸 후회도 돼요. 전 지금도 미지가 반장 선거 때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정말 알고 싶어요. 애가 생일이 3월 16일이거든요. 4월 16일이 될 때까지 한 달 동안 생일 선물을 받아오는데 그때 슬쩍 내가 딸을 잘 키웠나 보다 싶었죠. 집에 오면 선물 하나하나를 다 자랑했어요. 전날엔 친구가 만들어준 케이크를 가져왔더라고요. 큰 상자를 가져오더니 그거 위에 케이크를 올려놓고 인증샷 찍고 다른 한쪽엔 선물 쫙 깔아놓고 인증샷을 찍어 어디다 보내는 건지 올리는 건지 엄청 행복해 했어요. 제 딸이지만 참 신통방통하더라고요. 미지가 행복해하던 모습 저 그거 꼭 기억해 두려고요. 미지는 가만 보면 중학교를 대한 학교로 가서 시야가 넓어진 것 같아요. 일본, 프랑스, 중국도 가보고 얘는 어렸을 때부터 봉사에 관심이 참 많았어요. 미지가 한 번은 저한테 한비아 책을 선물해 주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중학교 1, 2학년 때는 사춘기였나 봐요. 애들 멀리 기숙사 학교로 보냈으니 제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주말에 집에 오면 제가 말을 시켜도 애가 말은 안 하고 그냥 잠자거나 친구를 만나러 나가는 거예요.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이면 턱닥거리기도 했는데 시간이 지나 중학교 3학년 때쯤엔 말이 제법 통하게 됐어요. 친구 같더라고요. 원래 고등학교도 대안학교를 보내려고 했어요. 지리산 근처에 있는 학교였는데 영 마음이 안 가더라고요. 너무 멀어서 주말에 집에 자주 오지도 못할 것 같고
어차피 시집가면 떨어질 건데 벌써부터 떨어져 살아야 되나 싶어 그냥 고등학교는 집 근처로 보내게 되었어요. 그게 다는 거죠. 집에서 가깝다고 좋아했어요. 학교 갔다 오면 하루에 있었던 일 다 얘기하고 어디 갈 때면 항상 같이 가고 의지가 되는 친구 같다고나 할까. 딸 가진 엄마는 이때 기분 다 알 거예요. 전 미지가 가족을 어떻게 생각했을지가 가장 궁금해요. 풍족하지 않았지만 부족함 없이 키우려고 애쓰긴 했는데 정작 미지는 아빠, 엄마, 동생을 어떻게 생각했을지 미지를 만난다면 그 얘기를 속 시원히 한번 듣고 싶어요. 이예수님이 너의 빈자리를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의 우연이라도 만들어 가끔은 우리 만나면 안 될까. 종종 밥이라도 같이 먹고 이별한 척 하면 안 되니. 사실 난 말야 너와의 꿈이 끝나버린 게 힘들었어. 우리 그려왔었던 예쁜 날들이 갑자기 사라져서 겨우 잘 살 것만 같았어. 처음 날 안아줬던 그때 정말 좋았어. 변하지 않을 사랑이라 생각했어. 내 마음에 널 새겼어. 떠나간 너의 빈자리 채우지도 못해. 어떻게 잘 지내는지 궁금해. 너 없이 여전히 난 그대로인데 우리 아무렇지도 않은 척 다시 만나면 안 되는 거겠지. 날 밀어냈던 너의 말들에 밤새 눈물만 흘렸었어. 항상 웃게 해주던 너란 사람이 나를 울게 만들어. 겨우 잘 살 것만 같았어. 처음 날 안아줬던 그때 정말 좋았어. 변하지 않을 사랑이라 생각했어. 내 마음에 널 새겼던 거야. 못된 말들도 다 받아주던 너. 사소한 것 하나까지 네가 떠나고 혼자 미안해져도 아무 소용없잖아. 이제야 알아서 미안해. 너무 늦어버렸지. 그때 나만 몰랐어. 언제까지나 옆에 있을 줄 알았어. 정말 나 바보 같았어. 이제 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말. 널 사랑해. 요미지 양의 영순이 친구 여울 양으로부터 미지 양에게 편지. 미지는 엄마하고 똑같아요. 생긴 것도 말하는 것도 몸짓까지 다 똑같아요. 미지는 주말이 지나고 나면 이번 주는 엄마랑 싸웠다. 엄마랑 뭐 샀다. 뭘 하든지 엄마 얘기가 빠지지 않았어요. 주말에 단짝 친구 빼고는 항상 엄마랑 지내는 것 같았어요. 엄마랑 찜질방 가고 엄마랑 마트 가고 쉬지 않고 엄마 얘기를 했어요. 에너지 넘치고 주위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는 건 엄마랑 똑같아요. 그리고 말 안 하면 토라져 있는 모습까지 닮았어요.
미지 아버지는 늘 바쁘셨던 것 같아요. 주말에도 일을 나가셨던 것 같은데 미지는 아빠가 동생보다 자기를 더 좋아한다고 확신하더라고요. 엄마는 훈남인 동생을 예뻐라 하지만 아빠는 늘 자기 편이라고요. 미지 동생이 잘생겼거든요. 동생이 학교에 한번 왔는데 깜짝 놀랐죠. 미지랑은 완전 딴판인 거예요. 허허허. 미지는 잘 때 누군가의 살결이 곁에 없으면 못 자는 아이였어요. 손이라도 붙잡고 자야 되는 아이였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 엄마랑 꼭 붙어 잤나 봐요. 저희 기숙사가 2층 침대였는데 항상 미지랑 1층 침대에서 함께 잤어요. 제가 딴방 쓸 때도 미지는 꼭 제 방에 와서 같이 잤어요. 처음에는 좀 불편했는데 어느샌가 저도 자연스러워졌어요. 미술 시간에 머그컵을 만들었는데 미지가 개미를 디자인했어요. 개미 그림 옆에 엄청 감성적인 글을 썼더라고요. 미지는 완전 소녀필이거든요. 저는 그 문구를 보고 오글거려서 놀렸어요. 미지가 기분이 나빴던 모양이에요. 글씨를 싹 다 지워버렸어요. 기분이 나빠진 거죠. 뚱해 있길래 좀 말도 못 걸고 있었어요. 마음은 안절부절. 제 성격상 먼저 미안하다 말을 못하고 기숙사 방문을 열었는데 미지가 뒤돌아서서 창문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니까 휙 돌아보더니 야 미안하지? 이러는 거예요. 미지는 그런 아이예요. 자기 것을 탁 내려놓을 줄 아는 아이. 이상하게 전 이 일이 오랫도록 깊이 남아요. 한 번은 제가 역사 과목을 좋아해서 다른 과목 포기하고 정말 열심히 역사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점수가 엉망으로 나온 거예요. 너무 억울한데 좀 창피하고도 해서 몰래 공부방 한켠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지가 어떻게 알았는지 저에게 다가와서 시험은 망쳤어도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냐고 절친이 알아주는 거 그거면 된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미지는 뭐랄까 다수가 섞여 있어도 소수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아이. 다들 이것만 바라보는데 저것을 볼 줄 아는 아이. 그런 아이예요. 미지는 초등학교 때부터 흉부외과 의사가 되고 싶어 했어요. 국제구조활동 의사를 하고 싶었는데 흉부외과 의사가 적다고 자기는 흉부외과 의사가 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수학에서 딱 걸린 거죠. 의사가 되려면 이과를 가야 하는데 미지는 전형적으로 물음표가 많은 친구예요. 구름은 왜 구름일까? 휴지는 왜 휴지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언제부터 컵은 컵이었을까? 참 호기심이 많은 친구였어요. 역사 시간에 말갈족 거란족을 배우던 시간인데 선생님한테 말갈족이 왜 말갈족이에요? 질문했던 기억이 나네요. 미지는 수학을 잘 하지는 못했는데 엄청 열심히 했어요. 다른 애들은 수학 선생님이 주신 학습지 몇 번 풀고 마는데 미지는 아마 졸업할 때까지 꼬박꼬박 학습지 받아서 풀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국제구호 활동을 하면 엄마 아빠 호강을 못 시켜준다고 많이 고민했어요. 평소에 엄마 아빠 호강시켜드리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거든요. 좋은 직장에 가서 돈 많이 벌어 부모님 행복하게 해드려야 할지, 돈은 못 벌어도 자기가 꿈꾸던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지 늘 고민했는데 쑥스러웠는지 그런 마음을 부모님께는 얘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안치환님이 봄기를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바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의 몸길이 되어 한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온길 유미지 양이 든든한 지지자 혜빈 양으로부터 미지 양에게 편지. 미지의 든든한 지지자 혜빈. 미지하고는 9월 때 처음 만났어요. 학기 초에 제가 인상이 세서 반 아이들이 제 전화번호만 안 따가는 거예요. 망했다 이러고 있는데 앞자리에 앉은 미지가 말을 걸어와서 그때부터 친해졌어요. 조용하고 공부만 잘하는 것 같은 깍쟁이 같은 아이가 다가오니까 좀 의외였죠. 2학년 돼서 뿔뿔이 흩어졌는데도 애들이 돈 모아서 미지 생일 때면 선물을 사줬어요. 미지가 먼저 애들과 친해지고 나면 다른 무리들하고 모이게 했어요. 미지에겐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2학년 됐을 때 미지들을 계속 반장 나가라고 했어요. 미지가 말도 똑 부러지게 하고 동아리 활동도 엄청 잘했거든요. 애가 딱 봐도 반장같이 생겼어요. 사실 다른 반에서 넘어온 친구들이 다수라 미지가 안 될 줄 알았는데 선거 때 미지가 너무 말을 잘한 거예요. 뭘 써오지도 않고 즉흥적으로 그 자리에서 발표하는데 끝나자마자 애들이 막 박수를 쳤어요. 1학년 때 선생님은 순하고 착하고 그러셨는데 2학년 오니까 완전 무섭고 화성도 절대 못하게 하는 담임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미지가 나는 절대 선생님하고 친해질 수 없을 것 같다고 그랬는데 사고 때는 미지가 선생님을 제일 많이 걱정했어요. 원래 착한 분인데 저희들 앞에서 일부러 무서운 척을 하셨던 거죠. 교무실에 가서 선생님이랑 상담하면 애들이 선생님 너무 착하고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종례 시간이 되면 또 무서운 선생님으로 돌변했는데 미지가 중간에서 역할을 아주 잘했어요. 학교에서 TOP라고 봉사동아리 활동도 했어요. 요양원이나 고아원 같은 데 가서 봉사활동하는 거 언니 오빠들이 학기 초에 동아리 홍보를 오잖아요. 그 언니 오빠들이 말을 정말 절도력 있게 잘해서 인기가 좋았단 말이에요. 경쟁률이 되게 셌어요. 그런데 미지가 됐더라고요. 아마 임원도 했을 거예요. 봉사 동아리 활동을 해서 그런지 미지는 어린 나이부터 노인들까지 친한 사람이 많았어요. 미지의 별명은 미지 세계였어요. 이름이 미지니까 만약 미지가 있었다면 졸업하고도 당연히 만났을 거예요. 남자인 친구가 말했던 미지, 만화 사냥이란 토크쇼를 좋아했던 미지, 복도에서 만나면 막 달려들던 미지, 그냥 고맙고 보고 싶어요. 인순이 님이 거위의 꿈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때론 누군가가 뜻 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유미지 양이 성장통을 같이 했던 중학교 3년간의 담임선생님으로부터 미지 양에게 편지. 중학교 입학할 때 미지가 낯가림이 심했어요. 신입생 캠프 때도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어요. 미지는 웃지 않으면 좀 표정이 무섭거든요. 무표정한 모습에 애들이 화가 났다고 생각해서 다가가지도 못했어요. 마음을 열지 않아 첫 상담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교무실에 놀러 오라고 했더니 어떻게 교무실에 가요? 이러더라고요. 한 번도 교무실에 가본 적이 없었대요. 미지가 졸업할 때 교무실 문턱이 달았죠. 어디라도 있으면 달려와 팔짱 끼고 종알종알. 지금도 생생해요. 중2 때는 정말 삐딱선이 피크였죠. 1학년 때는 대안학교다 보니 다 흥미롭고 신기한 건 투성인데 2학년이 되니 학교 생활도 시들해지고 집에서 떨어져 지내는 것도 힘들어지고 친구들이랑 갈등도 심해지고 무기력과 반항이 최고였다가 3학년이 되면 서서히 아이들 눈빛이 바뀌죠.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까지 사회라는 높은 파고를 생각하니 같이 먹고 자고 여행 가던 시간들에 아쉬움이 커지는 거죠. 미지는 유난히 학교를 떠나기 싫어했어요. 고등학교 가면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는데 자기는 무섭다고 고등학교 진로 결정할 때 고민을 많이 했죠. 진로 결정하기 전에 지리산에 있던 대한고등학교에 온 가족이 갔는데 그때가 명절이었나 봐요. 교통체증 때문에 길에서 엄청나게 고생하시더니 어머니가 이 먼 길을 도저히 미지 혼자 못 보내겠다며 집 가까운 일반 고등학교로 보내기로 하셨죠. 그게 단원고예요. 그때 길이 막혀 고생하던 기억이 미지는 좋았나 봐요. 가족여행 같았다고 휴게실에 들러 이것저것 사 먹으면서 재밌었다고 그 얘기를 자주 했었죠. 미지가 그 전에 가족들이랑 여행 한번 못 갔다고 아쉬워했거든요. 미지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우직함이에요. 열심히 해도 잘 티가 나지 않아 평소에 많이 속상해했어요. 못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욕심이 많아 뭘 하면 잘하고 싶어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농담으로 우린 머리가 나쁘니까 노력으로 승부해야 돼 자주 얘기했었죠. 시작하기 전엔 굉장히 많이 망설이는데 한번 시작하면 잘하든 못하든 끝장을 보는 편이에요. 어머니는 그 점이 자기랑 닮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를 보면 정말 딱 미지예요. 미지의 성격, 생김, 수다 떨 때 하는 표현까지 모두 닮았죠. 체육 선생님이 미지가 수영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미지의 근성을 알아봤는지 수영 대회를 나가라고 한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는 물도 무서워하고 수영을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다고 얼마나 툴툴댔는지 몰라요. 원래 날렵했던 아이가 몸이 무거워지니 그것도 스트레스일 텐데 수영복 입고 대회까지 나가야 되니 얼마나 싫었겠어요. 수영을 배우는 게 유난히 더뎠어요. 2학년 방학 때는 안 되겠는지 집 근처 수영장을 끊었더라고요. 가서 혼자 가서 연습하고 그러더니 3학년 때 미지가 상까지 탔죠. 다른 아이들은 창피하다고 중간에 다 그만둬 혼자 남아 상을 타게 된 거죠. 끝까지 혼자서 100m 레인을 가더라고요. 미지가 평소에 힘든 표현을 잘 안 해요. 참고 사귀고 있다가 중간에 폭발할 때가 있어요. 톡 쏘아 붙인 거죠. 2학년 찬양팀을 할 때 일인데 미지가 좀 거칠게 애들한테 따져 물었던 적이 있어요. 조목조목 따지니까 애들이 다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옳은 지적이긴 한데 너무 무섭게 하니까 애들은 애들대로 불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좀 그런 일이 있었던 건지 미지가 그 일 있고 나서 저한테 자기가 말을 하면 항상 애들이 너무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속상해 하더라고요. 미지는 서서히 상대방의 장점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꼭 표현을 했어요. 아주 사소한 건데 그걸 콕 집어 얘기를 해줘요. 저한테도 편지를 많이 썼어요. 무심코 던진 얘기나 소소한 얘기에 늘 반응했고 감사하다는 말이 빠지지 않았어요. 제가 3년 내내 미지 담임을 했잖아요. 입학할 때 말 꺼내는 것도 힘들어하던 아이가 졸업할 때 감사함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정말 졸업시키기 싫었어요. 미지와 울고 웃었던 시간들 미지처럼 감사하게 기억할 거예요. 아마 미지도 그걸 바랄 거예요.
뻘빨간 사춘기님이 초콜릿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쌉쌀해 근데 또 달콤해 내가 지금 달크 초콜릿을 먹고 있는지 곁에 있으면 녹잖아 말 한마디에 흐르잖아 난 네가 참 좋아 넌 나의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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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콤한 나의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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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뗄 수가 없어 나만 가지고 싶어 웃는 네 얼굴 그 앞에 날들 넌 나의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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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콤한 나의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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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24시간 내게 널 위한 시간 기다린 만큼 너로 채워줘 넌 나의 초콜릿 그대꿈처럼 사라지려 해 날 보고 웃어는 웃음은 녹아 녹잖아 너에게 달래 하는 것도 잠시 보면 볼수록 어찌나 아픈지 Do you feel now 오늘도 나만 하고 싶던 게 할 수 없는 것이 돼버려 중독된 것처럼 자꾸 널 찾아 맘이 계속 그리 가잖아 왠지 쌉쌀해 근데 또 달콤해 내가 지금 달크 초콜릿을 먹고 있는지 곁에 있으면 녹잖아 말 한마디에 흐르잖아 난 네가 참 좋아 넌 나의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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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콤한 나의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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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뗄 수가 없어 나만 가지고 싶어 웃는 네 얼굴 그 앞에 날들 넌 나의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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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바라보게 되는 너의 눈빛은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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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손에 잡힐 듯한 네 목소리 넌 나의 초콜릿 넌 나의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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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콤한 나의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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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아무리 해도 자꾸 손이 가고 딱 필요 없고 그냥 자꾸만 찾게 돼 넌 나의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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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콤한 나의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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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손에 닿을 듯해 심장이 쿵해 중독된 것처럼 자꾸 날 찾아 마음이 계속 그리 넌 가잖아 나의 초콜릿 가슴 아픈 기억 속 전해지는 추억의 기쁨과 행복이 느껴지는구나. 잡을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것을 빼니 나 예전하고 같구나. 다만 사진 속 너는 여전히 찬란하고 예쁜데 세월 속 흔적에 나만 늙어가는 현실인 듯하구나. 늙어가는 것이 슬픈 일이지만 너와 함께하면 늙어가는 것 또한 그리 슬픈 일이 아니 되는 듯하구나. 함께 늙어가고 싶었다. 쭉 함께 늙어가고 싶었다. 너의 늙어가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그렇게 하고 싶었다. 미지야, 잘 지내고 잘 보내고 있어. 나는 어느 좋은 날, 좋은 어느 날 우리 만나는 그날 너를 만나도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다 갈 테니 쪼글쪼글해진 얼굴 보며 너무 웃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약속해줘. 내 얼굴 보며 못생겨졌다. 웃지 않겠다. 약속해줘. 세상 다른 한편에 있지만 늘 이어져 있는 우리 미지야. 오늘도 평온하게 잘 보내고 행복해야 해. 우리 함께 행복하자. 아이빅 밴드와 지선님이 행복.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오늘은 세월호 특집으로 꾸미며 안산다른고 2학년 1반 요미지 양의 이야기를 함께 경유해 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11년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그러함에도 이러한 대형 참사 이후 또 수많은 참사가 있었으니 우리가 갈 길에 아직도 멀고도 먼 듯합니다. 이러한 참사들을 왜 막을 수 없었을까? 이러한 참사들은 정녕 막을 수 없는 것이었을까? 정녕 이러한 참사들은 사고였다. 내가 운이 없어서 일어났다.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 것들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은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형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최대한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또한 매우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가장 잘 아는 것도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좋은 사회,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우리가 잊으면 편할 상처들을 계속 안고 가며 끊임없이 추모를 하는 진정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잊어버리고 다시 사고를 당하고 또 잊어버리고가 아닌 기억하고 다시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늘 경각심을 잃지 않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지 않겠습니까? 백화점이 무너졌지만 아직도 벽이 갈라지고 내려가는 아파트가 있으며 세월호가 침몰되었지만 아직도 뱃사고는 여전하며 이태원에 압사가 있었지만 아직도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니 우리의 갈 길은 여전히 멀고도 멀다. 아주 작은 한 걸음이 발전을 하는데 수도 없이 많은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좋은 사회, 안전한 사회를 위해 태산같이 무거운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며 그것도 오직 앞으로만 내디뎌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좋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며 더는 이러한 피지도 못하고 가버린 어린 영혼들이 없도록 더는 이러한 열심히 살지도 못하고 기회를 박탈당한 이들이 없도록 오직 그것만을 목표로 힘차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남겨준 적절없이 먼저 간 예쁜 이들이 남긴 영원히 풀며 가야 할 끝이 없는 숙제입니다. 함께 손에 손잡고 가봅시다. 오늘의 세월호 특집 방송은 이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내어주시어 들어주시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며 오늘도 여러분들의 일상에 평온과 안녕과 행복이 깃들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